베리 본즈밖에 내 머릿속에 없어. 그죠? 베리 본즈. 그 결과가 완봉으로 이어요. 저랑 동급이었네요.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빛나는 기록,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게 쿠어스필드 완봉승 기록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쿠어스필드는 사실 메이저리그 구장 자체의 크기는 정말 큰 구장이에요. 근데도 홈런 팩터라든지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이에요. 왜냐면 높은 곳에 있어서 비거리가, 평균 비거리가 몇 미터가 더 간다라는 그 진짜로 실제 기록 지표가 있어서 그만큼 투수들의 무덤이다라고 불리는 곳인데,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해서 9이닝 동안 3피안타 3K 무실점 101의 공을 던졌고, 빛난다 빛나. 이때 제이티 스노우, 베리 본즈, 모이세스 알로, 마이크 맨서니, 페드로 펠리즈, 야, 오마비스켈도 있었고. 이따 제이티 스노우랑 베리 본즈한테 7타수 무안타. 와, 야, 진짜 대단한 타자들 상대로 완봉승. 근데 저 때는 베리 본즈밖에 내 머릿속에 없어. 그죠? 베리 본즈인데, 와, 이때 경기 전부터 후까지 다 기억하세요? 어떤 하루였나요, 이날은? 우선적으로 내가 저기 코스피드 갔을 때부터 병현이가 내 투구 폼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줬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 투구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았을 때 병현이가 매일 형 이런 식으로 이 투구 메커닉 이렇게 하고 공 던지는 거. 그래서 한참 이 투구 밸런스가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해준 게 병현이야. 병현이가 도와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를 저 샌프란시스코가 하는데, 그 전에 베리 본즈한테 내가 이제 2개 홈런을 맞았을 때 막 승부해가지고 그 몬트리올 있을 때 내가 맞은 거거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제 더 붙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저기서 붙은 거잖아. 근데 이 당시에 베리 본즈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원정을 안 가. 며칠 전부터 나는 이제 그 기사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원정을 유일하게 간대. 갑자기. 쿠어스필드는 가야지. 거기 맞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왜냐면 원정을 안 가는데 쿠어스필드니까 간다. 또 김선우 던지잖아. 두 개도 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온통 머릿속에 그냥 베리 본즈. 무조건 앞에는 주자를 내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피해가고 싶진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승부를 할 거다. 오케이, 2번은 승부를 하겠지. 그럼 뭐냐, 앞에 주자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딱 플랜으로 정하고 왔어. 그래서 사실 베리 본즈 앞에 스노우하고 비지켈하고 비지켈도 진짜 좋은 타자인데. 윈 이 3명의 선수는 무조건 내가 잡아야 된다. 1, 2, 3번 다 무한타. 이거를 내가 플랜으로 정했는데 그게 먹힌 거지. 5번부터 8번까지는 안타 맞았네 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안타. 5, 6, 7번한테 하나씩 맞고, 그러니까. 메서니한테는 안 맞고. 베리 본즈는 내가 걸르기도 싫지, 홈런 맞을 건 내가 하지만 싱글 홈런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 그 결과가 완봉으로 이어져. 아니, 이때 당시에 김선우 위원의 완봉승은 2001년 10월 1일 톰 존슨 이후에 4년 만에 이곳에서 나온 기록이고, 대박. 완봉승을 했던 2005년에 김선우 위원은 쿠어스필드에서 7경기에서 3.1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쿠어스필드에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쿠어스필드 투수들의 무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던지고 타고 날아가는 거 보면 확실히 다르긴 다른가요? 여기는 그냥 웬만큼 빗 맞았다 하면은 이게 넘어가는 거고, 사실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기 전에 이 2개 아웃 카운트가, 하나는 우이스 쪽 펜스 앞에서 잡혔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자이스에 잡혔거든. 이게 사실 이 정도의 타고도 홈런이 되는 게 쿠어스필드야. 그래서 마지막 이 완봉할 때 이것도 다 나는 홈런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잡힌 거지. 당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9회에 약간 어지러웠고 어깨 쪽에서 쥐가 나는 것 같았지만 참고 던졌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9회부터는 뭐 떨리기도 하고 위기감도 좀 왔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완봉을 해보고 싶었던 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전에 2번의 찬스가 있었어. 완봉에 대한. 네. 2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몬트리올에서 한 번은 그 신시내티 상대로 해가지고 120개인가 막 던졌을 거야, 메이저에서. 110개인가. 그때 1루에서 3루타를 맞아가지고 실점을 하면서 내가 완봉이 깨진 경우가 있었거든. 그리고 뭐 또 한 번이 또 있어.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번째 도전이었어, 메이저에서. 그러고 나서 이 쿠어스필드에서 이제 완봉이 도전이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거를 꼭 잡고 싶었던 거지. 그동안 2번인가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이 기록은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2632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불면의 기록,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칼립 켄 주니어입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의 마지막 삼진을 잡은 상대가 김선우였어요. 나지. 와. 이 승부도 기억하세요?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지. 아. 이거는 진짜 뭐 첫승, 뭐 초구 이런 거보다 더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당시 이 칼리케 이 주니어가 이 마지막 이제 은퇴 시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 마지막 이 삼진을 딱 잡는 거도 내 머릿속에 남지만은 내가 이날 경기를 잘 던지다가 타구에 내가 이 신을 맞아가지고 아. 사실 이기고 있는데 이 신 맞았는데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네. 그래서 던지다가 내가 홈런인가 허용해가지고 이거를 역전을 아. 당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아쉬운 장면이 그렇게 좀 많았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전설의 이 선수의 이 마지막 삼진을 잡은. 그러니까요. 그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었는데 사실 나는 이 신에 맞아가지고 그 신 맞은 것 때문에 2달 동안 내가 거의 못 걸어 다녔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03년 6월 20일 몬트리올과 토론토의 경기에서 5회 선두타자인 상대 투수 마크 핸드릭슨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합니다. 마크 핸드릭슨이라는 투수의 통산 1홈런, 그러니까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홈런을 또 김선우 의원이 허용했었어요. 맞아. 그랬을 거야. 네. 투사태에 맞아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쁜데 못 치는 타자인데 맞아가지고 터지 형한테 내가 2개 연속으로 슬라이더 던진 것만큼 창피함이 좀 느껴지는 그 기록이네. 참고로 스토킹은 이런 거 잘 뽑아낸다. 아우 살벌해요 이게. 참고로 메이저리그 통산 메이저리그 2루타도 있으시고 나 이루타 많어. 통산 메이저리그 82경기에서 1할 8푼 3리의 타율. 투수치고는 사실 낮은 타율 아닙니다. 이 정도면. 11안타 17삼진.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서 안타 친 사람. 그 공 가지고 있어요? 없지. 없어요? 다 없네요. 완봉승 공이 있죠. 원봉이지. 원봉은 있죠. 이렇게 김선우 의원의 메이저리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KBO로 돌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두산에 입단하면서 국내 프로무대에서 뛰게 됐는데 20대 전부를 미국에서 뛰다 보니까 사실 선뜻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더 뛰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뛰고는 싶은데 이제 전년도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프링 캠프를 잘 치렀는데 제가 메이저 팀에 이제 합류를 못하고 1년 동안 이 트리플 A에서 제가 이제 도전을 멈추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나이고 찬스도 계속 이제 줄어들고 맞죠. 또 이 메이저는 내가 해봐서 알지만은 나같이 던지는 애들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못 올라가면은 찬스를 받기는 더 이제 힘들어요. 이때는 또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네,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그 메이저리그 그 시스템은 굉장히 빠르게 맞죠. 이제 패턴이 바뀌고 유망주 때는 이렇게 돌봐주지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런 거예요. 메이저 한 번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참다가 한 번 올라가 본들 올라가서 바로바로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뭐 KBO에 지금 이제 오는 좋은 이 선수들도 여기서 잘해가지고 대우받고 가는 거지. 막 잠깐 기다리려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이제 조금 힘들지 않나 했을 때 이제 두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파를 해줘서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한 거죠. 아이가 태어난 뒤라 사실 고민의 무게감이 더 컸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런 것도 나한테는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생활을 내 개인적으로는 도전을 계속 하고 싶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만 계속 이제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국 가서 내가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는 도전을 그러니까 전년도에 도전을 하면서 내가 집에도 얘기를 한 게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근데 어찌됐건 메이저리그셨잖아요. 한국 야구에 들어오면 한국 야구는 뭐 어느 정도 내가 뭐 최상위권 투수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했죠. 했죠. 당연히 했죠. 그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뭐 10승은 기본이고. 뭐 그렇죠. 다승왕과 평균 자책점 1위 요거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가면은 잘할 줄 알았죠.
근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2008년 첫 해 이야기입니다. 21경기 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 21경기에 28경기 6승 7패 4.25의 평균 자책점.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김선우 해설위원이 처음 생각한 거 치고는 2008년도에 나도 6승했는데? 저랑 동급이었네요. 제가 기치까지. 2008년도에 6승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랑 라이벌이었네요. 형님. 잠실 라이벌. 잠실 라이벌이었네. 나 몰랐네 너 이거. 그때 LG였냐? 네. 특히 베테랑 타자와의 승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종범 위원인데 이종범 말 선우공은 내 입맛에 딱 맞는다. 다른 선수가 왜 못 치는지 모르겠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통산 36타수 12안타 3할 3푼 3리였고 야 5할 하셨는데 진짜 5할 타자가 있었네요. 양준혁 위원이랑 맞대결했을 때는 18타수 9안타 딱 5할이에요. 엠스풀 출신 타자 해설위원들한테 진짜 약하셨네요. 약했어요. 이종범, 양준혁 이런 선수들이랑 만나면 뭐가 달랐어요? 뭐 달라요. 그냥 가운데 던져도 못 칠 것 같은데 맞은 거죠. 아니 그냥 메이저에서도 베리 본즈 보고서 내가 가운데 던지는 사람인데 한국에 그러네요. 와서 레전드 선배님들이라 그래도 네. 나는 뭐 가운데 던지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베리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베리 본즈 상대하다가 양준혁 상대하니까 양준혁은 이러다가 맞은 거야. 아니 뭐 그래도 뭐 난데 그러고 던졌는데 지금 이제 얘기도 못 합니다. 그렇게 두산에서 뒤치 4년차가 되던 2011년 눈부신 활약을 보여줍니다. 28경기에서 16승 7패, 평균 자책점 3.13, 해파 최초의 15승, 다승이 평균 자책점 3위, 팀 동료 니포트와 함께 15승 원투펀치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기록 뒤에는 변화구 연마가 숨어 있었다고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아니고 그때 제가 스프링 캠프 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그것도 우리끼리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책임감 때문에 사실 재활을 들어가야 되는데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서 테이핑을 돌돌 감고 그러고 던지니까 스피드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피드는 변화되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체인지업을 안 던지는 선수인데 그때 이제 내가 원심으로 던지는 그 체인지업을 저번에 알려준 네, 거. 내가 저번에 그 알려줬죠. 시민한테 내가 알려준 거 그거를 내가 갑자기 한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평생 기록이 근무량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아프니까 내가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파도 마운드에서 내가 안 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던지다 보니까 그렇게 성적은 좋아졌지만 내가 원하던 야구도 아니었지만 성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한 해가 됐던 거죠. 이 해에 그리고 완봉승도 거둡니다. 근데요 상대 선발이 송승준이었어요. 와, 2년이 진짜 영상 장난 좀 아니네요. 보겠습니다. 네. 때문에 이 타자들이 상당히 미안해하는 감정까지 3구 삼진 투앤원 4구 파울팁 삼진. 야, 승준이 형하고는 거의 떼어낼 수가 없네요. 근데 이때는 아프지 않았을 때요. 아팠을 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1승, 2010년 13승, 결국 2011년에 16승까지 그 최고해를 보내고 나서 2012년에 6승 9패에 4.52의 평균 자책점, 13년에는 5승 6패 5.52. 부상 때문인지 에이징 커브가 온 건지 결국은 두산에서 방출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성적으로 보거나 뭐 하는데 나는 뭐 더 이상 내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예. 근데 코치 연수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역시 시원시원하네요. 다른 분들은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근데 LG 트윈스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제가 이 방출 딱 되고 나서 그냥 곧바로 다른 팀에서 이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원래 LG를 네.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게 또 잠실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또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제가 이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잠실로 가자. 아.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하고 갔던 거예요. 일단 그 잠실에 쓰니까. 네네네네. 사실 연봉이 1억 5천 과거에 비하면 사실 매력적인 조건들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응. 내가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이제 정리할 때도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내가 인정을 하면 네. 내가 이제 인정을 하고 나서 내가 KBO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내가 내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네. 방출했으니까 이걸 이제 너무 아쉽다. 한 번은 더 내가 해보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이제 팀에서 딱 와서 그럼 오케이 내가 한 번은 내가 더 해야지만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조건이 이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조건은 저한테 전혀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냥 내가 나한테 내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나오면은 그걸 과감하게 내가 포기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전을 했던 거죠. 상대 팀으로 만나니까 이건 더 대단한 그런 부산이었던 거야. KBO에서 그렇게 중계하면 미국에서 그렇진 않잖아. 승진은 미국에서 이제 내가 미국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너 괜찮은 거야.